네. 자, 그러면 우리요 공사복소수 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수에 관한 이론들요 조금씩 살펴보고 갈 거예요. 물론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개념들이지만 역시나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별로 믿음이 없어요. 엄청 뭔가 잘할 거라고 그냥 진행해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의 분류예요. 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자연수는 크게 몇 가지로 분류가 된다? 몇 덩어리로 분류가 된다? 세 덩어리로 분류가 된다. 오, 잘했어요. 자연수는 세 덩어리로 분류가 됩니다. 뭐뭐뭐로 분류될까? 예, 세 덩어리까지. 예, 자연수는요, 크게요, 일과 소수와 합성수, 요렇게 세 가지 종류로 분류가 되고, 합성수는 일명 비소수라고도 불립니다. 자연수는 이렇게 분류가 돼요. 자, 그럼 이 자연수의 분류의 기준은 뭘까? 일과 소수, 합성수로 나누는 기준은 일과 소수 합성수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은 약수의 개수인데 우리 이렇게 적겠습니다. 양의 약수의 개수라고 적도록 할게요. 예. 자, 중학교 땐 그냥 약수였는데 고등학교 땐 반드시 양의 약수의 개수라고 해주셔야 돼요. 왜? 음의 약수도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럼 상황 보겠습니다. 1부터 선생님이요 17땡땡땡 쭉 적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아래쪽에다가 약수를 세로 라인으로 쫙쫙쫙쫙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 중에서 약수가 유일하게 한 개인 수는 뭐밖에 없더라? 1밖에 없더라요. 얘만 유일하게 약수가 한 개예요. 자, 그리고 또 가만히 수를 봤더니 1이라는 약수는 모든 수에 다 들어가 있지. 맞습니까? 그런데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건 어쩔 수 없지. 그런데 그 1과 자기 자신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약수를 갖고 있는 수들이 있어요. 어머, 1과 자기 자신만으로 약수가 구성이 돼 있네. 요런 수들, 요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다른 수들을 보게 되면, 즉 약수가 3개 이상인 수를 보게 되면 1과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수가 합성이 돼 있어요. 1과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수들이 합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런 수들을 뭐라고 부른다? 합성수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요 요 소수에다가 적어 놓도록 할게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양의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수, 양의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수, 양의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수, 우리는 이런 수를 소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비소수란 무엇이냐 적겠습니다.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 아닌 수,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 아닌 수,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 아닌 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니까 굳이 합성수의 정의는 기억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뭐만 기억하면 됩니까? 소수의 정의만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소수의 정의 제목 읽고 한 번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수 이렇게 시작. 소수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양의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수예요. 자, 그런데 고등수학입니다. 고등수학에 오면요 소수라는 말을 노골적으로 잘 쓰지 않아요. 대신 여백에다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양의 약수가 2개인 샬랄라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요. 자, 양의 약수가 2개인 이거 무슨 수 얘기하는 겁니까? 소수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하나 한번 볼까요? 자, 문제에서 양의 약수가 3개인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얘는 도대체 어떤 수일까? 양의 약수가 3개인 수는 제곱수? 그냥 제곱수? 제곱수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 66에 36? 이런 거 제곱수?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 36, 2, 18, 3, 12, 6. 뭐 되게 많아요. 네. 도대체 양의 약수가 3개인 수는 어떤 수일까요? 얘도 가끔 시험에 나와요. 그렇지. 소수의 그냥 제곱수가 아니라 소수의 제곱수만이 양의 약수가 3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나와도 소수의 제곱을 얘기하는구나. 즉 어떤 수들? 2의 제곱 4, 3의 제곱 9, 5의 제곱 25, 7의 제곱 49. 이런 수들이 바로 뭐다? 양의 약수가 3개인 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요 요거 한 번만 읽고 넘어가자. 시작! 양의 약수가 3개인 소수의 제곱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학생들이 소수하고 엄청 헷갈려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서로소라는 개념입니다. 자, 서로소의 뜻 아시죠? 물어보자. 서로소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그 뒤에 거? 1밖에 없는 2개 예. 이상. 예, 맞아요. 자, 지금 또 선생님이요. 예, 소수, 소자 들어간다고 서로 소 들어가요. 비슷해요. 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되게 쪽팔린 거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도 쪽팔려 이런 거 하기. 야, 우리 서로 너무 사랑해. 그치? 아우, 서로 너무 사랑해! 미친 거야. 그치? 왜 미쳤어? 저도 서로 사랑해 이런 말 하려. 우리 서로 너무 사랑해 이 정도는 돼야지. 혼자서 우리 서로 너무 사랑해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서로소라는 말의 뜻은요 항상 2개 이상의 수가 나와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서로소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줄에 적습니다. 1 이외에 공약수가 없는 두 자연수. 1 이외에 공약수가 없는 두 자연수라고 우선 적어 놓으시고요. 자, 그런데 세, 네 자연수 모두 가능해요. 네. 즉 2개 이상의 자연수. 왜? 서로 사랑할 때는 만인이 사랑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예. 자, 근데 보통 1위의 공약수가 없는 두 자연수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3개의 자연수, 4개의 자연수 그 대상을 확장시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1 이외에 공약수가 없는 두 자연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이 말이 뭔지 가슴에 그냥 한 쾌 딱 꽂히는 느낌이 아니면 그래, 이 위에 공약수가 없는 두 자연수 아우씨 뭔가 찝찝하고 더러운 기분이 들어 이런 느낌이에요. 깔끔해요, 더러워요? 이 정의를 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더럽지. 뭔가 문장은 읽고 있는데 1 위에 공약수가 아씨 뭔 소리 아씨 모르겠네. 좀 요런 상태일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지금부터 엄청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에서 수학자들이 많이 쓰는 스킬 중에요. 부정이라는 스킬이 있어요. 뭐뭐가 아니다 라는 스킬이에요. 근데 문제를 낼 때 이 아니다 라는 표현, 없다, 아니다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내. 왜? 이런 표현은요.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에게 불리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아니다 라는 말이 우리 머릿속에서 어떤 행위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리한지 선생님이 몸으로 표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선생님은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 아름답다는 얘기야, 안 아름답다는 얘기야? 아씨 몰라요. 선생님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보여드릴게요. 자, 이해하라고. 이쪽으로 가면 아름다운 겁니다. 이쪽으로 가면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선생님은 맨 처음에 여기 있는 이 선생님은 아름답나 봐 이러고 갔어.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 그래 알았어. 아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오우씨 아름답다는 말 되게 힘들게 하고 있네. 요거예요. 자, 뭐냐? 아니다 라는 부정은요. 우리의 사고의 흐름이 막 평온하게 진행하는데 그 녀석을 180도 휙 하고 꺾어버려.
그래서 꺾일 때마다 우리는 보통 정신이 없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정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해하기 힘든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되도록이면 부정이 들어가 있는 정의를 출제자가 제시하고 있을 때는 부정이 없는 표현으로 바꾸는 게 훨씬 유리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똑같은 표현을 부정이 없는 표현으로 두 번째 줄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수가 1뿐인 두 자연수. 공약수가 1뿐인 두 자연수 라고 적어 놓으세요.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줄 아까 했는데 두 번째 줄에 공약수가 1뿐인 두 자연수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어때? 위에 있는 1 위에 공약수가 없는 두 자연수를 마시면 뭔 소리야? 이러는데 공약수가 1뿐인 두 자연수 이러면 그래! 2하고 3은 공약수가 1뿐이지 라고 한눈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예요. 그래서 이게 부정이 빠진 정의의 강력함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정의 하나 더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라고도 정의합니다요. 자, 되겠습니까? 네. 자, 이제 두 번째. 그러다 보니 고등수학에서 종종 문제에 출제되는 표현 중에는요, 서로소가 아닌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만약에 이 서로소가 아닌을 봤을 때 어떤 학생이 그래 1, 2에 공약수가 없는 두 자연수를 외우고 있는 거야. 그럼 1, 2에 공약수가 없는 두 자연수가 아닌 이래버리면 첫 번째 것도 해석이 안 되는데 거기 아닌을 또 붙였어. 뭔 말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요 녀석 그냥 한 큐에 무슨 말인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이외에도 공약수가 있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1 이외에도 공약수가 있는 이라는 말을 우리는 서로소가 아닌 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앞에 있는 표현이 쉬워요? 뒤에 있는 표현이 쉬워요? 뒤에 있는 표현이 쉬워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항상 이런 표현으로 재해석해서 기억을 꼭 하셔야 합니다. 자, 요 문장 두 번만 읽고 암기하고 가도록 하자. 시작! 서로소가 아닌 1 이외에도 공약수가 있는. 한 번 더. 서로소가 아닌 1 이외에도 공약수가 있는.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요 요 아래 당구장에다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소수예요? 아니에요? 묻자. 질문부터 하고 아직 적지마. 사는 소수야? 아니야? 아니야? 구는 소수야? 아니야? 아니야? 사와 구는 서로소야? 아니야? 예, 이제 살짝 시간이 들지? 선생님이 서로소 엄청 간단하게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할 때 이렇게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서 숫자 썼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러다가 더 이상 숫자를 못 내려 쓰는 순간이 있지. 바로 요 순간이 바로 뭐냐면 서로소인 숫자가 오는 경우예요. 4하고 9가 나왔어. 더 이상 내려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서로소라고 보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므로 4와 9는 서로소이다, 서로소가 아니다? 서로소가 아니다. 적어 놓습니다. 첫 번째 줄에 사는 소수가 아니고 9도 소수가 아니지만 4와 9는 서로소이다. 사는 소수가 아니고 9도 소수가 아니지만 4와 9는 서로소이다. 사는 소수가 아니고 9도 소수가 아니지만 4와 9는 서로소이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밑에 1은 소수가 아니고 4는 소수가 아니지만 1과 4는 서로소이다. 1과 4는 서로소이다. 이렇게 서로소와 소수를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3페이지 들어가도록 하자. 자, 유리수에 관해서 좀 살짝 가볍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유리수는 무슨 꼴로 표시할 수 있는 수다? 분수꼴. 그래서 우리 여기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n분의 n꼴로 표시할 수 있는 수다예요. 자, 그러므로 분모가 되는 m은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이때 m과 n은요 서로소인 정수여야 합니다. 요것이 바로 유리수 되겠다요. 자, 여기까지 됐죠? 네. 자, 그런데 우리 요런 얘기를 해볼까? 사실 유리수 안에 들어가 있는 수에는요
정수꼴로 만들어진 수와 정수가 아닌 분수꼴로만 나와 있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정수에는요, 자연수도 있고 영도 있고 음의 정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이런 라인은 중학교 때 이미 열심히 많이 공부를 했어. 그래서 고등수학에서 나오는 유리수라는 단원의 문제를 보면 전부 분수만 나와요. 유리식 하면은 전부 분수식만 나와요. 유리함수라는 단원이 나오면 전부 다 분수와 분수밖에 문제가 없어요. 왜? 나머지 쉬운 정수와 관련되어 있는 정식 계열은 전부 다 우리가 중학교 때 충분히 배웠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고등수학에서는 유리수를 뭐로 생각해도 전혀 지장이 없다. 분수, 유리식은요, 분수식, 유리함수는요, 분수함수를 배우는 거야 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라고 여기까지 정리하고 갈 거예요. 결국 유리수의 핵심은 무슨 수? 분수이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예, 이제 실수와 허수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허수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얘기했죠?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음수 마이너스 1 나올 수 있지 않아야 해? 그럼 x를 풀어볼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네. 얘 좀 낯설다. 우리 앞으로 요런 루트 마이너스 1은 i라고 표현하자. 그리고 얘는 허수 단위라고 부르고 i가 포함되어 있는 식은 허수라고 부르자.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배운 이 허수라는 수의 성질을 실수의 성질과 대비시켜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실수는요, 수직선상에 표시할 수 있어요. 다 실수 하나에 점 하나로 대응이 되죠. 그리고 실수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대소 요런 개념이 있어요. 0을 중심으로 양수, 음수, 오른쪽 왼쪽보다 작아 뭐 요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다. 그죠? 0 이상이다. 그리고 실수는요, 예, 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좌표축에서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고로 실근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이 참수에서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요 녀석, 이 점의 x좌표가 바로 이 참수의 근인 것처럼 그냥 눈으로 어머 근이 있네 라고 볼 수 있는 근이 실근 되겠습니다. 반면에 허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 수직선상에 표시할 수 없어요. 수직선상에 자기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대소라는 개념은 수직선상에 존재하는데 얘는 수직선상에 존재하는 수가 아니므로 플러스 마이너스 대소가 없어요. 자, i를 제곱하면 결국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순허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얘는 제곱하면 0보다 작고요. 얘는 수직선상에 표시할 수 없다는 건 점으로 존재하지 않아. 즉 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예요. 자,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엄청 욕 나와요. 뭐야, 수직선상에도 없고 더하기 빼기, 양수, 음수, 대소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나? 그럼 날 보고 뭐 어쩌라고. 나는 이 개념을 좀 잘 기억하게 내만져 줘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헛개비 같은 거야. 마치 얘에 비하면 얘는 어때요? 헛개비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얘를 잘 기억하고 싶었어. 그래서 얘를 어떤 식으로 기억을 했냐면요. 왜 이 얘기를 하냐? 나중에 애들한테 선생님이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묻는다. 얘들아, 307 플러스 402 i하고 마이너스 504 마이너스 47 i가 있어. 누가 더 커? 이러면 얘는 대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애들은 다 얘가 더 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 슬픈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좀 기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허수란 애가 너무 갑갑했어. 뭐야? 뭐 어쩌라고? 뭐 없어 보이지 않아. 뭐 어쩌라고. 그래서 선생님은 예전에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했었어요. 자, 여기 0을 중심으로 실수들이 따닥따닥따닥 자리를 잡고 있죠. 이때 허수는 마치 헛개비, 도깨비불처럼 이 위를 막 떠도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막 떠돌아. 그럼 누가 양수다, 누가 음수다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누가 크다, 누가 작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떠도는 도깨비불 같은 거야.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선생님은 좀 요런 예를 가지고 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도깨비불 같다고 생각을 해버렸어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나중에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팁이에요. 예, 실제로 도깨비불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밑쪽으로 내려가서 허수가 들어가 있는 문제 어떤 식으로 푸는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개 나와 있네요. 어머, 루트 마이너스 3, 루트 12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루트 3, i 이렇게 바꿔 놓으셔야 돼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은 무조건 밖으로 빼고요. 루트 12 여전히 써줍니다. 그리고 얘는 원래처럼 그냥 곱해요. 그럼 루트 36. 루트 36은 몇이니까 6, i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래 나와 있는 녀석 정리하자.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루트 4i, 루트 16, i예요. 자, 계산해 볼까? 루트 4는 몇인데? 2. 루트 16은 몇인데? 4. 그리고 얘는 i 2개 곱해 있음 i의 제곱이지요. i의 제곱은 몇인데?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므로 답은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들어갑니다. 얘는 루트 7i분의 루트 3이라고 써요. 자, 우리가 분모의 실수화라는 것을 하듯이 죄송해요. 분모의 유리화라는 걸 한다고 중학교 때 배웠듯이요. 이 허수에서는요. 분모의 허수가 오는 걸 엄청 싫어해요. 즉 분모의 실수화를 합니다. 분모의 실수화를 하려면 얘가 실수가 돼야 되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i를 하나씩 곱해버려요. 그러면 i가 제곱이면 얘는 마이너스지.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7분의 루트 3i입니다. 즉 얘는 마이너스 루트 7분의 3i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분모의 유리화까지 해도 되지만 보통 이 정도까지. 자, 그리고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7i, 루트 3i, i도 수기 때문에요. 약분됩니다. 그래서 루트 7분의 3. 여기서는요, 허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막 유리화 하겠다고 난리치지는 않고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엄청나게 중요한 i의 주기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i의 주기성은요, 되게 비효율적으로 배우는 학생들이 있어요. 어떻게 시중 답지에 나온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거 필기하지 마세요. 나쁜 풀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i의 20제곱 있어. 얘를 이렇게 죄송해요. 주기부터 가르쳐야겠구나. 자, 주기부터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마이너스 1을 i로 쓴다고 했지. 근데 i는 제곱하면 항상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현수분 뒤집자. 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양변에 i를 한 번씩 더 곱해. 그럼 i의 세제곱은 뭐가 돼? 마이너스 i가 되겠죠. 자, i의 4제곱이라는 건 i 제곱이 2번 곱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랑 같으니까 뭐가 돼요? 1이 돼요. 자, i의 5제곱은 바로 윗식의 양변에 i를 하나씩 더 곱해버리면 되겠네? i 되겠습니다. 자, i의 6제곱은요. i의 4제곱 곱하기 i의 제곱을 해석하면 되지. 근데 i의 4제곱은 몇이야? 1. i의 제곱은 몇이야? 마이너스 1. 2개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윗식의 i를 하나씩 양변에 곱해줘서 마이너스 i를 만듭니다. i의 8제곱은 i의 4제곱이 즉 1이 몇 번 곱해져 있다? 2번. 그래서 1 나온다. 윗식의 i 한 번씩 곱해준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 보니까 볼게요.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이런 식으로 4개마다 계속 똑같은 수가 나온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는 이 녀석과 관련된 문제 유형을 i의 주기성 문제라고 합니다. 자, 주기라는 게 뭔데? 똑같은 것이 나오는 구간의 최소 길이지. 그러므로 얘는 똑같은 게 4개마다 나오므로 주기가 몇이다? 4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하는 말은 필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주기가 4야라는 것에 대해서 시중 대부분의 답지가 요 따위로 풀어놨다? 어머, 아예 20제곱은. 주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요 1이 나오는 순간이에요. 1이 만들어지는 순간이 주기가 탄생하는 순간인데 1이 네 번째에 나왔지. 그래서 얘는 주기가 4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와, 1은 아무리 많이 곱해도 1이니까 1의 특수성에 의해서 주기가 생기는 거니까 i의 4제곱이 20에는 몇 번 있어요? 5번 있죠. 그래서 와우, 얘는 1의 5제곱이니까 1이야. 이거 필기하지 말라 그랬어. 나쁜 풀이야. 이렇게 풀지 말라고. 자, 그리고 i의 29제곱 이렇게 갑니다. 얘는 i의 4제곱이 몇 번 들어있어? 4, 7에 28. 그리고 i 하나 더 있죠? 와, 그러므로 얘는 1이니까 얘는 i야. 이런 식으로 푸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도 대부분이고. 근데 얘는 되게 나쁜 풀이다. 왜? 이거 어떻게 풀라고? 물론 있네, 한국인. 풀 수는 있어. 즉 뭐냐면 위에처럼 푸는 풀이로는요, 요 지수 자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히 취약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새로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이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배수 판정법 2개만 가르쳐 드리고 갈게요. 배수 판정법 한번 쭉 정리를 해볼까? 이 반 되게 중요한 반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선생님 그냥 이 반, 딴 반에서 안 한 거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요, 요 복소수가 페이지가 뒤에 뭐 여백 남는 곳 없나? 없어요? 그러면 6페이지. 6페이지 밑에 가면 여백이 좀 있지? 맞아? 그 6페이지 밑에 우리 배수 판정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딴 반엔 안 해준 거다. 잘 정리하세요. 배수 판정법이라는 개념 정리하고 가자. 첫 번째, 예. 당연히 2의 배수 판정법 알아보셔야겠죠? 자, 우리 2의 배수는 어떻게 판정한다고 배웠습니까? 맨 마지막 자리수가 뭐 아니면 뭐가 나오면 돼? 0 혹은 2의 배수 이렇게 나오면 된다 라고 배웠죠. 자, 묻자. 어떤 수가 있을 때 3의 배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 각 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예요. 각 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 자, 4의 배수는 어떻게 판정합니까? 마지막 두 자리수가 00 혹은 4의 배수예요. 맨 마지막 두 자리수가 00 혹은 4의 배수. 자, 5의 배수는 어떻게 판정합니까? 맨 예, 마지막 자리수가 0 혹은 5. 자, 6의 배수는 어떻게 판정합니까? 얘는요, 2의 배수 and 3의 배수예요. 즉 2의 배수의 특징과 3의 배수의 특징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9의 배수 판정법 알아볼 거예요. 9의 배수 판정법은 뭡니까? 9의 배수 각 자리수의 합이 9의 배수이면 됩니다. 자, 10의 배수 판정법 어떻게 확인합니까? 맨 마지막 자리수가 0. 자, 12의 배수 판정법 얘는요 3의 배수인 동시에 4의 배수여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예, 요게요 가장 많이 나오는 그룹이에요. 자,
요 녀석을 벗어나서는 잘 안 나오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하는데 추가적으로 하나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6의 배수 보면 2의 배수인 동시에 3의 배수고 10의 배수에 보면 3의 배수인 동시에 4의 배수예요. 어머, 그래 6은 2 곱하기 3이고 12는 3 곱하기 4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 12는 2 곱하기 6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 그런데 12의 배수를 우리는 2의 배수인 동시에 6의 배수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얘와 얘의 차이점은 뭘까? 뭐냐면요. 3과 4는요. 서로소예요. 근데 2하고 6은 서로소가 아니야. 2와 3은 서로소야. 되겠습니까? 서로소일 때만 가능한 경우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